지방의회마다 줄줄이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정비를 연간 6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자 너도 나도 인상에 나서는 건데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인상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제21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량감 있는 달서구 출마 예정자들의 대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방의회마다 줄줄이 의정비를 인상하려 한다는 소식 지난달에 전해드렸는데요. 의정비 인상폭을 최종 결정할 주민공청회 일정이 모두 결정됐습니다. 의정비를 최대한으로 올릴 경우 연간 600만 원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구의원들의 비리 의혹과 각종 논란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던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은 유령 회사를 차린 뒤 중구청과 수의 계약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권경수 의원도 비슷한 혐의로 제명 처분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인해 복직했습니다. 중구는 1차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월 110만 원인 의정활동비를 법정 상한선인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가결했습니다. 중구 의정비 심의위는 주민공청회를 거쳐 최종 인상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의회를 비롯한 9개 구군의회도 상한선을 꽉 채운 인상안을 결정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역의회는 월 50만 원, 기초의회는 월 40만 원씩 의정활동비를 올릴 수 있게 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대구시의회를 비롯한 9개 구군의회는 모두 1차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들 의회는 앞으로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의정비 인상액을 결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대구시가 오는 22일로 공청회 일정을 잡았고 23일은 군의군, 26일은 북구 등 다음 달 5일까지 줄줄이 일정이 예고됐습니다. 다만 동구는 주민공청회가 아닌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는 상한선까지 의정비가 오른다는 걸 가정하면 대구시 의원은 연봉이 6,46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수성구의회는 4,615만 원, 기초의회 중에서 가장 의정비가 낮은 남구의회는 4,030만 원이 됩니다. 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불법 비리에 연루된 사람도 많고 사회적 물의도 많이 일으켰고 특히 시정이나 구정에 대한 견제력을 완전히 지금 상실한 상황.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모든 그 지방자치 예산이 지금 축소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 밥그릇부터 챙기는 것은 몰령치한 것이죠. 주민공청회 사실을 알지 못해 소수의 주민만 참여한다면 공청회 자체가 요식 행위에 그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달서구가 대구 지역 22대 총선의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 김용판 현 의원의 대결이 주목받던 데 더해 새로운 인물들이 가세해 달서구 선거판을 달구고 있습니다. 친박계 유영하 변호사,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달서구 입성을 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출마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성문 기자입니다. 달서구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대구 지역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달서구에 일찌감치 선거 열기를 불어넣은 건 권영진 전 대구시장. 권 전 시장은 신청사의 성공적 건립과 동서균형 발전, 대구 정치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겠다며 달서구병 예비후보로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달서구병 현역 김용판 의원이 홍준표 현 대구시장과 친분을 내세우며 권 전 시장에 맞서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달성군 사저에서 두문 불출하다시피 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외부 활동에 나서면서 친박계 인사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달서구병 탈환을 노리는 가운데 유영하 변호사가 달서구가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하고 재선을 노리는 홍석준 의원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 후보의 박근혜 마케팅이 효과를 거둘 것인지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가장 먼저 윤석열 후보 지원에 나섰고 현재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 TF 단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이 공천을 받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선을 노리는 달서구 을의 경우 중진 의원 재배치 혹은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공심위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대구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행보도 관심입니다. 이 대표는 개인적으로 달서구, 달성군, 중남구에 연고가 있는데 아시아포럼 20일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공천에서 가장 반개혁적인 선거구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선거 후보 홍보 전화나 문자를 받는 경우들 많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지만 이게 반복된다면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HCN 이정목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쏟아지는 문자 폭탄. 선거가 가까울수록 부쩍 늘어나고 점점 시도 때도 없이 울리다 보니 짜증이 몰려옵니다. 문자가 오면 당연히 봐야 되고 들어가야 되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단문의 인사말에서 02나 070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끊지 말고 끝까지 받아달라는 장문의 여론조사 참여 방법까지 문자 메시지 유형도 다양합니다. 한 표가 아쉬운 후보자들로선 자신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지만 유권자에겐 공예로 치부되는 게 일쑤입니다. 호소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아는 사람 뽑을 것 같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선거 방송이라 하니까 뭐 일상생활을 뭐 하고 있을 때 자꾸 그다음에 전화 횟수가 너무 잦아가지고 끊어도 막 몇 분 후에 또 오고 이러니까. 심지어 지역이 다른 유권자들에게도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돼 불편을 겪지만 이를 제한하지도 못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20명 초과 또는 자동 발송의 경우에만 8차례로 제한을 둔 것 외엔 이렇다 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법상은 뭐 지역이라든지 뭐 해당 지역 선거구민 한 대만 보내라 이런 제한은 없어서 문자 메시지로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자유롭게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다만 문자 메시지의 경우 수신 거부 의사를 후보자 측에 밝혔음에도 또다시 문자가 오면 후보자 측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1대 총선에선 개인정보침해센터에 문자폭탄 등의 사유로 총 15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105건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예비 후보자들의 주요 이력과 공약 그리고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나는 예비 후보다 시간입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시간인데요. 오늘은 달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김은하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잘 살게 하고 싶은 대구 달서구갑 국민의힘 예비후보 김은하입니다. 저는 달서구에 위치한 계명대학교 학사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박사과정 재학 중에 있습니다. 달서구는 오랫동안 제가 학교 그리고 이웃으로 섬겨왔던 지역입니다. 대구는 저희 보수의 뿌리이며 중심이 되어주셨고 힘들 때도 기쁠 때도 보수를 믿고 지지해준 믿음의 땅입니다. 깊은 믿음의 지지에 감사드리며 대구시와 달서구를 위해 약속을 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광역시의 현주소는 광역지자체 중 대기업이 소재하지 않은 또한 GDP 역시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구 시민과 달서구민 여러분들을 위해 바로 이 땅 달서구에 대기업을 유치하며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달서구 내 빈 부지를 통해 그리고 성서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과 협업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며
매출 증대 프로젝트를 자료로 제출하여 대기업을 유치시키겠습니다. 추후 우리 달서군의 인근 교육기관과 함께 인턴 연계 과정 등 여러 방법으로 지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달서군의 젊은 층 유입 및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 예상합니다. 우리 달서구 그리고 대구시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과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또 우리 대구시 더 잘 살게 해드려야 저희 국민의힘에도 큰 도움이 되고 다음 선거에도 투표로 이어집니다. 대구시 달서구갑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대구시와 달서구민 여러분께 드린 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구시도 국민의힘도 달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달서구갑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이면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투표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애써 지은 농사를 망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게 바로 농작물 재해보험인데요. 갑작스러운 재해를 입은 농민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HCN 이동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북 도내 농가는 95만 1,000호. 이들 가구에 지원된 보험료는 2,785억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와 저온 피해로 전체 보험 가입 농가 중 4만 5천 호에 2,87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데 경북도의 경우 전체 보험료의 85%를 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재해 발생 시 보상해주는 제도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업인들에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경북도는 올해도 NH농협손해보험, 지역 농축협 등과 협력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사과와 배, 단감, 떫은 감은 이달 29일까지, 수박, 딸기 등 농업용 시설작물 23종과 버섯 4종은 이달부터 11월까지 가까운 농축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가입 품목과 보험금 보장 수준도 예년보다 늘었는데 블루베리와 노지수박, 시설감자 등 10개 품목이 가입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었던 사과대추와 고랭지 배추는 전국 가입이 가능해졌고 특히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의 적과전 보장 수준이 당초 50%에서 70%로 상향되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2001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농가도 매년 늘어 2010년과 비교하면 가입 농가는 5배 이상, 지원 예산은 6배 증가했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저출생과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인구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경상북도가 외국인 이민 정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북 도립대학교 내에 글로벌 학당을 열고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이 경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LG 헬로TV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생활 한국어에서부터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생활 정보와 상식, 경북의 정신과 문화를 배우는 경북학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한국 문화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오게 됐어요. 제가 여기 그냥 나중에 취업해보고 싶어서 지금 석사 이렇게 3학기라서 그래서 나중에 취업해보고 그다음에 여기 경북에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방사회 대전환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글로벌 학당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민 정책을 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인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경상북도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 앞장서는 그런 경상북도를 위해서 글로벌 학당을 만들었습니다. 경상북도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 되는데 적극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북 글로벌 학당은 27개국 유학생과 근로자 68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과 외국인 정책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제도와 법 등을 교육합니다. 경상북도에 오는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상북도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금융에 관한 문제, 혹은 자치제도에 관한 문제, 기본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경북의 문화를 좀 알자. 그리고 난 뒤에는 경북에 어떻게 하면 동화되고 우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이런 데 관점을 두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경상북도. 하지만 외국인 주민은 22년 11월 기준 10만 4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6.5%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보통 농경지에 비료를 뿌리면 미세먼지의 원인인 암모니아가 다량 발생하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땅속 깊이 비료를 주는 심층 시비 기술을 개발해 농가 보급에 나섰는데요.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생산량 증가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현재 농촌에서 논밭에 비료를 주는 방식입니다. 흙 위에 비료를 뿌린 뒤 흙가리를 통해 토양과 섞는데 이럴 경우 비료의 질소 성분 약 14%가 암모니아로 배출됩니다. 작물의 흡수율도 낮을 뿐더러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20kg짜리 비료통에다가 20kg 비료를 짊어지고 다니는 자체가 굉장히 이게 중노동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쟁기를 장착한 트랙터가 지나자 25에서 30cm 깊이로 땅이 파집니다. 곧바로 비료가 투입되고 흙이 덮입니다. 비료를 땅속 깊은 곳에 주는 심층 시비법을 위한 장비로 암모니아 발생량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 헥타르당 12.4kg의 암모니아가 발생했던 벼 재배지에선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17.2kg이 발생했던 마늘 재배지에선 발생량이 4.5kg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심층 시비를 하면 질소 비료에서 분해된 암모니아를 땅속 깊이 가둬서 공기 중으로 날려 낭비하지 않고 작물 뿌리를 통해 흡수율을 높이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실제 마늘은 57%, 벼는 9%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시비 방법은 첫 거름을 준 뒤 추가 비료를 줘야 했지만 심층 시비는 단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또 농가에서도 기존 장비를 이용해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 심층 시비 장치는 우리나라 농가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50마력 이상의 트랙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개발한 기술을 전북을 포함해 전국 9곳에 시범 보급합니다. 향후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연간 18,799톤의 농경지 암모니아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달성군이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19일까지 연장합니다. 이번 기한 연장은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 납부가 지난 8일부터 13일 오전까지 중단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달성군은 직권으로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해당 세목은 매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이며 수시로 신고 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도 해당됩니다. 새해 시작부터 대구 지역 주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대구의 주택 매매 가격은 한 달 전보다 0.32% 하락해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로 대구는 지난달 0.24%가 하락해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각 구군별로 보면 매물 적체 영향으로 중구 남산동과 대봉동의 하락이 두드러졌고 달서구 본동과 송현동, 서구 내당동과 평리동도 주요 하락 지역에 꼽혔습니다.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안한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건의안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 중 학부모가 37.5%, 경찰 11.9%, 법조인 7.7%, 학교폭력 전문가 1.5%, 의사 0.5%로 외부 전문가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 의장은 학폭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위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이 오는 4월 초 개장하는 서문야시장과 칠성야시장에서 일할 신규 셀러를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서문야시장 30명, 칠성야시장 20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재난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최근 10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42건으로 이 중 65%가 봄철에 일어났습니다. 대구시가 지난달 22일 발생한 충남 서천시장 화재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1억 원을 충남도청에 전달했습니다. 중구청이 구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계획 설계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동인동에 들어서는 구립도서관은 북카페와 어린이 공간, 그리고 청소년 특화 공간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따뜻한 봄철 날씨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가 지면 금세 날씨가 추워집니다. 하루에도 겨울과 봄 두 계절이 공존하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